안녕하세요. 저는 선정과중에 재학 중이고 이번에 2학년 올라가는 지영서라고 합니다. 저는 10점 만점에 10점 주고 싶습니다. 내신이랑 내신 이외의 것들을 종합해서 고려를 해보았을 때 우선 저희 학교는 학생 수가 그래도 좀 많은 편이라 내신 부담이 덜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과학 중점 학급이 있는 학교라서 과학 시설이 매우 잘 되어 있는데요. 실험 계획서만 양식대로 잘 써서 제출하면 하고 싶은 실험을 할 수 있는 점이 되게 큰 이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교과는 우선 각 교과 선생님들 수업 시간에 적극적으로 잘 참여하고 열정적인 학생이라는 느낌을 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궁금한 게 생기면 선생님께 많이 여쭤보면서 좋은 인상을 보이면 선생님들도 교과 영역 생기부를 잘 써주실 거예요. 비교과 같은 경우에는 저희 학교가 정말 시도 때도 없이 프로그램이 많이 열려서 채우기 정말 좋은데요. 그렇다고 열리는 모든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건 추천드리지 않아요. 나중에 생기부 쓸 때 자율, 진로 영역 각각에 자신이 1년간 했던 프로그램 중에 많아야 서너 개씩 선택해서 넣을 수 있어서 꼭 필요한 것만 하는 게 좋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무난하고 좋았던 프로그램을 꼽아보자면 독서 장원제와 드림 진로 토크가 있습니다. 독서 장원제는 분야를 하나 또는 2개 정도 선택해서 분야당 책을 5권 읽고 독서록을 써서 내고, 드림 진로 토크는 물리, 생명, 약학, 응급구조학과 등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분들이 오셔서 강연을 해주시는 프로그램입니다. 세세한 과목까지 다 설명드릴 수 없어서 과중반과 일반반의 대략적인 차이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과중은 원래는 2학년 1학기 때 물화생지를 다 해야 했는데 저희 때부터 물화생지랑 인공지능 수학 이 5과목 중에 4개를 선택하면 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또 과중반은 일반반과 다르게 기하가 필수인 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제 주관적인 의견이지만 개인적으로 과중이라면 과중의 특색을 보여줄 수 있도록 물화생지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학교에 동아리가 정말 많은데요. 이과 계열 동아리는 물화생지 동아리 4개랑 수학 동아리도 5개 정도 있고 정보 동아리인 코드온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문과 계열 동아리도 정말 많이 있고 물론 댄스부와 밴드부도 있습니다. 동아리는 다 잘 되어 있어서 자신의 진로나 관심사에 맞게 선택하시면 될 것 같고요. 원래는 이과 동아리 들어갈 때 면접을 봐서 갔다고 했는데 저희 학년부터 시험을 봐서 들어가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시험 보기 전에 오지망 정도까지 적어서 낸 후에 시험 성적 순으로 원하는 곳에 붙는 구조였고요. 시험 범위는 고1 3월 모의고사 수학, 과학 7개년치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작년엔 생명이랑 화학 동아리가 인기가 제일 많았어서 점수 커트라인이 제일 높았기 때문에 그쪽을 희망하시는 분들이라면 올해 동아리 시험 준비를 열심히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학생회는 학생회 친구에게 물어본 결과 부서마다 다를 수는 있지만 보통 모든 일정을 시험 끝나고 해서 생각보다 시간 소비를 많이 안 하고 재밌다고 합니다. 또 학교 생활할 때 선배나 친구들에게 궁금한 걸 물어보기 편해져서 추천한다고 합니다. 우선 모든 과목에서 공통적으로 선생님 수업과 교과서, 학교 학습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걸 완벽히 소화한 후에 다른 문제집들을 푸는 게 맞다 생각합니다. 국어 같은 경우는 문법 파트는 고난도 문제가 종종 출제되기 때문에 개념을 빠르고 정확하게 적용해 문제를 푸는 능력이 중요하다 생각해서 문제 많이 풀어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반대로 문학은 세세한 정서나 내용을 물어보는 경우가 많고 외부 지문과 엮어서 나오는 경우도 있기에 꼼꼼하게 분석하고 내용 파악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영어는 내신이랑 모의고사랑 어느 정도 비례해서 성적이 나온다고 할 수 있을 만큼 거의 다 모의고사 형식으로 나옵니다. 따라서 평소에도 모의고사 유형을 공부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서술형에서 단순 배열이 아닌 영작으로 변별하는 문제가 출제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영작 연습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수학은 시험 범위가 교과서랑 모의고사 문제들 엮어놓은 프린트인데요. 서술형은 교과서 문제에서 나오는 경우가 많아서 교과서 문제 꼭 풀어봐야 합니다. 그리고 프린트에서 변형되어서 나오기 때문에
프린트는 씹어먹을 만큼 풀어보고 시험에 변형되어 나오면 생각보다 당황스럽기 때문에 숫자 바꿔서 스스로 변형해서 풀어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통합과학도 모의고사 형식으로 많이 출제되는데요. 과학은 특히 문제집마다 개념이나 예시 설명이 조금씩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교과서랑 프린트에 나오는 개념만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또 가끔 교과서에 나오는 되게 지역적인 개념을 현지로 만들어서 내시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교과서를 꼼꼼히 읽는 걸 추천드립니다. 통합사회도 모의고사 형식으로 출제됩니다. 사회도 교과서랑 학습지 잘 보시고 사회가 은근 시험 시간이 촉박할 때가 있어서 개념을 바로바로 인출해 문제 푸는 연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사는 특이하게 서술형을 거의 다 미리 알려주시고 꼬꼬무 문제라는 걸 주시는데요. 꼬꼬무 문제는 약 100개 정도의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문제로 선생님께서 시험 일주일 전에 올려주십니다. 교과서, 프린트 열심히 보고 꼬꼬무 문제를 여러 번 풀어보시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1학기 때 배우는 정보 과목과 2학기 때 배우는 인공지능 기초 과목입니다. 사실 이것들은 학원이나 문제집이랄 게 없기 때문에 무조건 교과서가 중요합니다. 교과서를 씹어두시면 점수를 잘 받을 수 있습니다. 세특 같은 경우 이 중 특정 과목 몇 개는 자기평가서라는 것을 쓰는데 이제 자신이 했던 활동들을 따로 적어두었다가 자기평가서를 쓸 때 잘 녹여서 쓰면 좀 더 빈틈없는 세특이 될 것 같습니다. 좀 색다르고 풍부한 경험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충분히 좋다 느낄 것 같습니다. 제가 1년간 했던 것은 독서 토론, 심화 수학 문제풀이, 면접 체험, 심화 과학 수업 등등이었고 특히 독서 토론 같은 경우는 사피엔스, 난자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 등 되게 읽어보면 좋을 책들을 다 같이 읽었어서 저는 다양한 경험을 쌓기에 충분히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너무 겁먹지 않아도 된다는 건데요. 중학교와 고등학교 간의 차이는 분명히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조금 힘들 수 있어도 아마 금세 적응해서 즐거운 학교생활 하실 수 있을 거예요. 화이팅!